안녕하세요. 비딜랩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상을 할 때 일부 거짓된 정보를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예산이 있음에도 제가 가진 예산으로 사기엔 너무 비싸요. 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확인했을 때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하게 돼서 기쁘지만 여전히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해서 가격을 더 깎을지 무의식적으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제3자나 상대방이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좋은 소식은 협상할 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협상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나 사실에 대해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재료값만 8만 원이라서 1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상대방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2만 원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나중에 상대방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나면은 결국 수치를 보게 되거나 어느 시점에 그 숫자의 접근 권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게 되고 아마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거짓말을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바디랭귀지로 상대방은 여러분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징후를 숨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인간의 눈과 뇌는 생각보다 이러한 징후를 매우 잘 포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속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확실하지 않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여러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코나 얼굴을 만지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다거나 눈을 너무 많이 마주친다거나 얼굴이 빨개지나 땀을 흘리게 됩니다. 무의식 쪽에 보일 징후가 너무 많고 이걸 모두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않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치밀하게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어내는 이야기에 점점 더 얽히게 되는 상황을 우리 모두 어릴 적에 경험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인쇄된 브로셔의 컬러 사진을 생산하는데 매우 비싸다고 거짓 주장을 해서 가격을 정당화하는 경우 고객이 알겠습니다. 그럼 컬러 사진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낮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한 번의 거래에서 이익을 내려다가 평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유능한 업체를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정직한지 판단하신 뒤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거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하는 대신 정중하게 회피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 감정 그대로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정보보다는 정보가 없음을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파헤쳐 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셋째로는 비용이나 경쟁업체의 견적 또는 예상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넷째는 잘 아시겠지만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이미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강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신다면은 제 첫 번째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게 강연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관객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계산을 미리 물으면은 구매하려는 수량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양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 프로젝트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시면은 상대방은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때 먼저 숫자를 인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소식은 협상하실 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방의 숫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할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